안녕하세요, 유세입니다. 오늘은 제대로 버티는 비결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인생이 누구나 쉽지 않죠? 예, 왜 그럴까요?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계획대로 되십니까? 안 되는 일이 더 많죠. 예상한 대로 흘러가지도 않고, 당장 사실 1시간 후에 뭐 확실하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모르고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연약한 인생이에요. 그런 연약한 이제 우리들한테 어쩌다 이제 고난이 왔다고 쳐요. 그러면 이제 그 고난에 대한 어떤 우리들의 반응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요. 첫 번째 어떤 거 있을까요? 회피형 있어요. 현실 부정형. 이건 현실이 아니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이제 주저앉는 유형. 아이고, 이제 망했다. 포기하고 절망하고 될 대로 되라. 뭐 이런 유형도 있죠. 세 번째 유형은 뭘까요? 이 정도야 뭐 이겨내야지 이런 유형이에요. 정면으로 맞서서 싸워서 극복하는 유형. 우리 모두 이제 그런 세 번째 유형이 될 수밖에 없죠. 돼야만 하죠. 왜요? 인생이 짧지 않으니까. 아직 이제 구만리 같이 먼 길을 가야 되는데 초장에 포기하면 나머지 인생들이 그냥 그저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이제 어려움이 우리한테 닥치거나 힘들다 싶을 때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세 가지 원칙에 대해서 잘 버틸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기 연민은 독이에요. 우리가 이제 꼭 기억해야 되죠. 힘든 상황에 맞닥뜨리면 참 이런 함정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자기 연민이란 함정에 빠지게 되면 시간이나 에너지, 이제 감정 소비가 너무 크죠? 이제 힘든 상황이면 더더군다나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게 내 힘을 있는 내 힘을 다 집중해서 이 상황을 빠져나가는데 이제 애를 써야 되는데 뭐 엉뚱하게 그 자기 연민이란 어떤 그런 데 빠져 있으면 거기에 쓸데없는 에너지가 많이 쓰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동기들 중에서 이제 나만 진급이 누락됐다고 치자고요. 아니면 계약직으로 근무하는데 뭐 나만 재계약이 안 됐다거나 또 원치 않는 퇴직으로 이제 그 내몰리는 어떤 그런 상황도 있죠. 위기죠. 이런 상황. 아주 이제 딱 사라져 버리고 싶다. 뭐 땅속으로 꺼지고 싶다. 이제 이럴 수 있어요. 그럴 때 그런 상황을 이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뭐 내 자신이 한심하다거나 불쌍하고 나 스스로를 미워하다가 왜 이렇게 나는 운이 안 따라주지 막 이래 가면서 그렇게 점점 더 이제 그런 감정이 심해지면 자존감 떨어지는 건 물론이고 이제 그 사람들도 이제 위축돼서 만나지 못하고 점점 수렁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잠도 제대로 못 자거나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운동도 당연히 안 하겠죠. 뭐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뭐 아무 때나 먹는 동 마는 동 컨디션 계속 안 좋아지고 또 막 술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건요. 이제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왜 가족들한테 가까운 사람들한테 막 신경질내고 원망하고 싸움 걸고 제일 만만하니까 가족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화내면서 감정적으로 휘둘리고 누구 붙잡고 술 마시고 그래 봐야 나만 손해예요. 뭐 그리고 나서 술 마시고 돌아오는 길이 뭐 개운하겠어요?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는 방법이 뭘까요? 일단 SNS는 접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과장된 타인들의 행복이 있어요. 자기 자신들을 이제 과장시켜서 뭐 행복을 부풀리는데 이렇게 관심 있게 거기다 이제 막 보이는데 그런데 이제 그 집중하는 어떤 온라인 그런 SNS 보면요, 내 연민에 더욱더 빠질 수밖에 없어요. 남들은 다 잘 살고 있구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SNS 같은 거 다 끊고 내 인생에 최대한 집중하는 거예요. 무조건 뭐 잘 될 거야도 아니고, 무조건 뭐 토닥토닥 그런 것도 아니고,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핑계나 변명도 없이,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좀 덜 성실했구나. 아니면 동기들에 비해서 그 업무 사고가 있었구나. 뭐 이렇게 그럼 어떻게 대응하는 게 현재로서 가장 최선일까? 자, 솔루션 첫 번째 아니면 솔루션 두 번째 만들어내고 그렇게 이제 실천하겠다고 다짐하는 거, 이게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거겠죠. 그렇게 대책 만들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뭐 술 타령하면서 멍 때릴 시간이 있겠어요? 뭐 침대에 1박 2일 누워있을 시간이 있겠어요? 못 누워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자기 연민인 독이라고 생각하는 거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뭘까요?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건강이 사실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죠. 근데 일단 내 수준에서 내가 작년에 비해서 더 건강해져야 되겠다. 이렇게 기준 세워놓는 거, 내 수준에 맞춰서 어떤 건강을 신경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남들 하는 거 다 따라할 필요는 없어요. 누가 무슨 검은 콩을 먹는 데더라 해서 막 또 콩 먹고, 또 누가 무슨 일어나자마자 무슨 기름을 종류별로 먹는 데더라 그거 따라하고 이럴 필요는 없는데, 딱 작년에 나보다 조금 더 건강해지도록 노력하자.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작년에 나보다 체지방률 줄이고 근육도 좀 늘려보자. 이런 거. 이 정도 욕심은 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왜 우리가 이제 그 기준이 중요한가 하면, 건강해져야 어떤 어려움도 뚫고 일어설 수가 있어요. 건강해지면 이제 자신감이 더 생기니까 더 그래요. 체력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근력, 마음의 건강도 또 못지않게 중요하죠. 그래서 확보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나 혼자 있는 시간. 그래야 마음도 정신도 건강해져요. 너무 정신없이 휘둘리면서 지내지 말라는 얘기죠. 아예 정하는 게 좋아요. 정신건강을 위해서 나 혼자 있는 시간을 언제로 할까? 사람마다 좀 다르잖아요. 새벽 시간 또는 저녁 10시부터 1시간 이런 거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 혼자 일하는 사람이지만 사람들하고 같이 하루 종일 있어야 되는 시간이 굉장히 많죠. 또 강의를 하니까. 근데 이제 읽고 쓰는 시간은 어차피 나 혼자 있는 시간이니까 그게 제 정신건강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읽거나 쓰거나 음악을 듣거나 혼자 운동하거나 이제 뭔가라도 하면서 혼자 있는 시간 반드시 확보하는 거 정신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뭔가 하면요, 되는 방향으로 걷는 거예요. 지금 이제 뭔가 잘 안 되고 있고 안 풀리고 있고 더 이상 재계약이 안 돼서 그만두고 다른 데를 알아봐야 되는데 마음만 급하지 이게 잘 되는 게 없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는 방향으로 계속 걸어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쪽을 바라보고 그쪽을 향해서 걷다 보면 지금은 이제 속도가 안 나고 답답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 방향으로 걸으면서 버티면 언젠가 잘 되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되는 방향으로 걷는 거 구체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되는 방향으로 걷는 거. 지금 해야 하는 일을 꾸준히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일어나고, 규칙적으로 먹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계속 일자리가 없다면 계속 일자리를 알아보는 거죠. 그거를 자격증 시험 공부하는 중이라면 지금 힘들다거나 바쁘다고 해서 멈추지 않아야 그게 되는 방향으로 걷는 거예요. 하던 거 계속 하는 거. 되는 방향으로 멈추지 않고 계속 걸어나가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를 절대 멈추지 마세요. 두 번째, 환경 탓, 상황 탓할 시간에 무조건 시도하는 거예요.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우린 이제 핑계가 참 많죠. 지금은 마음이 복잡해서 공부하던 걸 때려쳐요? 운동하던 걸 때려쳐요? 그건 변명이에요. 유세미 아카데미에서 이제 책 쓰기 세미나를 하는데, 그 책 쓰기 세미나를 해보면 느껴요. 제일 열심히 글을 쓰시는 분이 지금 제일 바쁘고 힘드신 분들이에요. 워킹맘에서 애들 키우면서 직장 다니면서 이런 분들이 더 열심히 한다니까요. 환경이나 상황이 여유 있어서가 아니라 해야 하는 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무리다 싶은 거, 하기 싫거나 힘들어서 핑계가 막 생기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그래, 내가 핑계였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모든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취직시험 이제 막 공부하면서 설마 붙겠어? 안 될 거야. 너무 경쟁률이 치열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사람이랑 이번에는 꼭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사람, 결과치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는요,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한다는 건 아무거나 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스펙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나 무조건 대기업 아니면 안 가, 이러면서 몇 년을 입사시험을 시도한다면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이건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냉정하게 판단해서 이제 이런 기준이면 내가 이만큼 노력하면 충분히 난 해낼 수 있어
라고 자신감을 갖는 게 그게 바로 긍정적인 거죠. 뭐 일을 제대로 안 하면서 윗사람이랑 맨날 술 마시면서 개인적인 신분을 쌓으면서 나 승진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렇게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거, 이런 걸 긍정성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긍정성은 냉정하게 이제 현실을 보고요. 거기에 나의 구체적인 어떤 목표, 구체적인 열정, 이런 게 더해져야 그래야 비로소 효과가 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긍정성, 냉정하게 현실을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자신감을 갖는 거, 이런 긍정성이 오늘도 이제 한 스푼 더 여러분들 일상에 부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이쌤의 직장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